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영상 녹화하는 게, 조용하니 좋아요. 예, 예. 좀 속에 있는 이야기도 좀 할 수 있고, 좀 편하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이 시간대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주 한 주를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일정 부분들을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짤막하게나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는 언제 급락이 있었냐는 듯한 시장의 평온함, 안정화가 좀 찾아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됐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CPI죠.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완만한 물가 하락을 보여줬고요. 거기에다가 7월 소매 판매가 시장에서는 0.4 정도 예상을 했는데 1%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불식시켰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시장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주가 탄력도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빠른 반등이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국 소비를 대표하는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월마트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사실은 이마트인데 우리나라 이마트는 온라인 시장과 더불어서 국내의 소비 침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오프라인 영업점 자체가 워낙 시대에 뒤떨어지고 우리나라 소비 패턴에 맞지 않다 보니까 연일 신저가를 써 내려가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월마트는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써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확실히 미국의 소비 패턴과 우리나라의 소비 패턴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나이키의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이키가 실적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예전에 나이키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우리나라 의류라든지 의류 OEM 기업들의 약세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뽕 떨어졌죠. 그 이후에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반등과 함께 유입이 되면서 일단은 소비 측면에서는 나이키의 반등이 무엇보다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포지션을 보게 되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울타뷰티를 새롭게 매수를 했죠. 애플을 매도함과 동시에 울타뷰티를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BL 알크만이 이제 나이키를 사들였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매수 패턴이 살짝 좀 바뀌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도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청산 우려?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 기관에서 이제 한 75%? 한 80% 정도까지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엔캐리가 어느 정도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침투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완벽하게 청산이 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한번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반영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시간 이후에
지난주 월요일 날 정말 블랙 먼데이를 보냈던 것처럼 그 정도의 뭔가 환경이 갖춰졌었을 때 다시 한번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조심해서 나쁜 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추세 추종 전략에 따른 시스템 트레이딩이 상당히 좀 많아지면서 저러한 이제 엔캐리 불안감들의 변동성을 좀 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리즘 매매가 좋을 때는 좋은데 이렇게 시장에 뭔가 변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을 때 향후에도 아마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어찌됐든 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안정화로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주에 있었던 뭔가 시장의 공포감을 밀어넣었던 그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와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반등하는 요 구간에서 과연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아질 수 있는 섹터군들이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요번 주에 주도를 했었던 섹터 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에도 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통해서 이익 체력이 좀 증명된 뭐 AI 반도체, 밸류 체인, 뭐 대표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HBM 내에 밸류체인 내에 있는 종목군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따지게 되면 뭐 한미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죠.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 변동성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빠르게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 올라오나 이제 못 빠지게 좀 기다리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막 후발주로 이게 아니죠? 현대차죠, 현대차 보통주. 현대자동차 보통주로 보셔야 되겠죠? 어쩐지 차트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시게 되면은 다른 여타 종목군들 대비해서 반등의 세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이제 막 2월달과 3월달에 요 정점에 부합되는 돌파가 좀 나온 상황이라서 일단은 금요일자의 상승 부분들, 현대차와 기아차의 상승 부분들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음 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동차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뭐 가장 크게 뭐 올라갔었던 가장 큰 주된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밸류업 정책. 거기다가 8월 28일 날 있을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 여기서 발표될 주주 환원 체계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향후 뭐 인도 IPO라든지, 그리고 향후 자동차 시장에서에 대한 판매 전략, 전기차에 대한 판매 전략, 뭐 이러한 부분들을 담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상승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뭐 현대차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렇게 뭐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따라쟁이로 이제 기아차,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올라오는 시장 성격의, 그러니까 반등 성격의 가장 큰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주주 환원이라든지 뭐 이제 현대 기아차의 뭐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일단은 뭐 현대 글로비스도 같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커스 맞추셔가지고 다음 주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밸류업이 이제 9월 달에 세부 조항들이 어느 정도 또 윤곽이 좀 그려지겠죠? 그러면 뭐 KB금융, 그리고 뭐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 뭐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금융사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 그러니까 생보법이죠. 네, 생물보안법이 이제 9월 중으로 확정이 될 거야. 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바이넥스를 중심으로 ST판 뭐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후발주로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되게 강하게 끝났어요. 네, 윗꼬리도 없이 지금 끝난 상황이고 아마 이거 바이넥스를 좀 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에서도 한 2, 3% 정도 떠서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생물보안법이 한동안 좀 주춤했다가 다시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나쁘진 않죠.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성장주로 뭔가 이제 비교될 수 있는 섹터군들이 바이오 업종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올 때 좀 탄력도를 좀 높여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는 애들은 좀 참고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업종이 여전히 신주성과가 계속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뭔가 이제 비용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뭐 수주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도 뭐 워낙 좋았고 하반기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부가 성과가 고부가 가치의 배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수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쁘지 않겠다. 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쪽, 전력기기 쪽 여전히 좋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AI 반도체의 긍정적인 포지션이 계속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게 짝꿍 매매가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전력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가격적인 부담감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블랙 먼데이를 통해서 밸류에 대한 부담감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좀 내려놓은 그런 상황들이어서 뭐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뭐 LS 일렉트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뭐 나름의 또 괜찮은 모습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일렉트릭 보시게 되면은 눌림목 이후에 반등에 대한 크기들이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가격적인 부담감들도 최근에 주가 흐름들로 인해서 많이 좀 뭔가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감들을 많이 내려놓은 상황들이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그림들도 좀 나쁘진 않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죠. 후발주로 좀 올라오는 그런 성격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효성중공업도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아까도 제가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찌됐든 울타뷰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이게 올리브영과 거의 흡사한 사업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뭔가 이제 인디 브랜드를 통해서 가성비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한 이제 트렌드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울타뷰티 그러니까 오프라인 채널이죠. 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MZ 세대를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여주는 종목군들은 뭐 상당 부분 같은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녀공장을 통해서도 분석을 좀 해드리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브랜드들이 울타뷰티에 많이 납품이 돼 있습니다.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에 따라서 이번 주 말에 보여줬던 화장품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다음 주에도 뭐 조심스럽게 상승에 대한 기틀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뭐 수주 모멘텀,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수주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뭐 지속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수상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은 과열 신호들을 되게 많이 보여줘요. 예,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보시게 되면 나스닥 지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덱스도 이게 지금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일정 수준 차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좀 많이 강해질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봤었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토캐스틱상으로 봤었을 때 다 과열 신호들을 동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과연 이제 뭐 여기서 뭐 일정 수준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출현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선까지 미증시를 끌어올릴 뭔가 이제 강한 뭔가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지 여부들도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거에 대한 분수령이 8월 28일 날 있을 8월 28일 날 있을 뭐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22일 날 요번 주에 있을 22일 날서부터 24일까지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이제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좀 상승을 하는. 그리고 이제 고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다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7, 8% 정도 남은 상황이고 다우는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번 주 초반에는 좀 트레이딩이 약간 좀 변동성에 좀 취약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좀 전문적으로 내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매매를 하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시장을 좀 관망을 하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또는 밀릴 때마다 좀 매수를 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 테마주들도 지금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엠폭스, 그러니까 원숭이 두 창이죠. 이게 그러니까 구 원숭이 두 창이죠. 그 원숭이 두 창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엠폭스라는 건데, 뭐 엠폭스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에서 뭐 새로운 테마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또 이러한 이제 테마주들의 움직임들도 시장에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요 일정들을 보시게 되면 뭐 19일하고 또 22일 날은 또 민주당 전당대회예요. 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해리스 경제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제 해리스 경제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어떠한 내용들을 발표를 할지. 뭐 당연히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신재장이고요. 그리고 뭐 금융 정책도 있을 거고, 뭐 민간 정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다각도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요게 이제 발표될 때마다 우리나라 종목군들도 또 들썩들썩 하겠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다 보니까 트럼프 쪽과 관련돼 있는 섹터군들은 약간 좀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좀 잊혀질 가능성.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신재생 관련 종목군들이 해리스가 트럼프를 틈틈이 여론조사에서 또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들이 나오면서 상당 부분 해리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졌었던 상황이어서 뭐 태양광 쪽 뭐 HD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죠. 실적도 좋아지면서 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뭐 동국 SNC도 실적 좋게 나왔고, 뭐 CS 윈드, 그다음에 이제 SK 오션 플랜트,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빠르게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들 좀 체크를 해보면 뭐 나름 뭐 나쁘지 않은 성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일하고 24일날 잭슨홀 미팅 요거 말씀드렸고 28일날 CEO 인베스터 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날 발표되기 전까지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요 기대감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제 8월 29일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이죠. 네, 새벽 6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가 다소 조금 불안정하게 나온다거나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상반기보다 약간 좀 열기가 좀 식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또 IT 종목군들,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꺾일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전 세계의 모든 눈이 다 이쪽에 쏠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이제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밸류업 지수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8월 말에는 또 그것도 있네요. 대왕고래. 뭐 테마 쪽으로 보게 되면 또 대왕고래도 투자자가 확정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대왕고래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또 살짝 좀 준비해 볼 만한 그런 이제 테마주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7일 날 1차 대선 후보 토론입니다. 또 이때인지 또 갈리겠죠? 트럼프와 해리스의 평가가 또 갈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해리스가 그동안에 뭐 TV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프롬프트가 있는 인터뷰들만 좀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과연 9월 17일 날 대선 후보 토론에서 뭐 어떠한 이제 미국의 시민들한테 미국의 국민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남길지 이것도 또 초미의 관심사고 그 다음날 지나서 9월 19일 날 FOMC 대망의 FOMC입니다. 과연 이제 금리 인하를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또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또 요때까지는 또 지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시장은 항상 이 기대감과 그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느냐 아니면 실망감을 주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곡선, 변동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분기로 넘어가서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신규 상장 종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 있거든요. 첫 번째로 바통을 여는 게 이제 전진건설, 그 다음에 이제 K3i, 그 다음에 M84, 뭐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요번 주에 월, 화, 수, 목, 금까지 신규 종목들이 하루에 하나씩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IPO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점수를 뭐 안 주고 있거든요. 네, 안 주고 있는데 또 여기서도 또 쓸만하게 보이는 종목군들이 한두 종목은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 IPO가 상장되고 나서 그러니까 변동성을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 변동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를 분출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만큼 성장할 거야라는 쪽보다는 최근에 IPO의 매매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그냥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한이 없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크게 노리는 수급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40, 50% 끌어올렸다가 쭉 장마감 때쯤 되면 이제 차익 매물 내보내면서 이제 시세를 끝내버리는 그런 매매들이 좀 있어서 너무 막연하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내가 변동성을 좀 취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기업의 뭐 재무제표라든지 그리고 유통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내가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껄끄러워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신규 상장하는 IPO 종목군들은 건들지 않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과 뭐 대략적인 포커스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저는 뭐 이런 유닛 종목들을 보면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라는 것들을 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실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남은 주말 동안 좀 건강 유념하세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올해 여름 날씨가 사람을 되게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습도가 높아가지고 사람을 근데 기온 빠지게 하는 그런 날씨였나 싶을 정도로 올해 여름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름 몸 관리 잘 하셔서 또 코로나 다시 유행하잖아요.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아파요. 네, 저도 딱 한 번 걸려봤는데 목도 아프고 막 몸도 아프고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꽤 가다 보니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건강관리 좀 잘 하셔서 시장에서 잘 대응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